반감기 전 전고 돌파 과연 가능한 것일까? 비트코인이 다시 반등 모멘텀을 보여주면서 이 같은 기대감을 더 키우고 있습니다. 강력한 저항을 확인했던 64,000달러 부근에서 다시금 돌파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는 건데, 이러다 정말 반감기를 맞이하기 전에 신고가를 만들어내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은 또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보다 1포인트 빠진 82를 기록하면서 극단적인 탐욕 단계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53%대 후반에 자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흐름과 관련해서 분석가 캡틴 파이빅은 비트코인이 66,000달러를 향한 또 다른 강세장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진단했습니다. 함께 공유한 1시간 차트를 보면 대칭 삼각 패턴이 잘 형성됐고, 지금 상단 저항 돌파 지지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 여기서 돌파 지지를 받으면 66,000달러까지 직행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크립토 타이탄의 경우에는 비트코인이 역사상 단 한 번도 반감기 전에 전고 돌파를 한 적이 없는 상황을 거론하며 이번 사이클의 특이성을 설명했습니다. 반감기 전에 비트코인이 올타임 하이를 넘어선 적이 있었나? 반감기는 예상대로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사이클에서 흥미로운 지점은 비트코인 가격이 과거 사이클에서 단 한 번도 없었던 올타임 하이에 매우 근접했다라는 것이다. 비트코인이 과연 역사상 처음으로 반감기 전에 올타임 하이를 넘어설 수 있을 것인가?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서 어쩌면 4월 반감기 이전에 69,000달러 돌파 상황을 바라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점을 내비쳤습니다. 사실 지금 비트코인의 강세는 무척 아주 많이 이례적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가 미국 월가에서 초대박을 치면서 지금 엄청난 자금이 밀려 들어오고 있기 때문인데, 그래서 비트코인은 역사상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피보나치 618 되돌림을 반감기 전에 성공시켰습니다. 다시 말해서 과거 반감기 사이클의 패턴을 그대로 일괄적으로 적용시키자라면 618 되돌림에 해당하는 49,000달러 돌파는 반감기 이후 상황 가운데 하나로 생각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비트코인 현물 ETF 이슈로 인해서 이게 대박을 치면서 이 시점이 훅 당겨졌고, 하다하다 지금 반감기 전에 전고 돌파 가능성까지 굉장히 현실감 있게 느껴지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비트코인 반감기 패턴이 과거처럼 일관성을 보이지 않을 수 있다는 거, 그렇게 신고가 형성이 올해 안에 의미 있는 숫자를 기록할 수도 있다는 거, 그 가능성이 이번 사이클을 조금 더 흥미진진하게 만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실제로 암호화폐 시장에 들어온 자금 유입 흐름을 보면 이게 지금 어마어마합니다. 이건 글래스노드 데이터인데 최근 30일 동안 485억 달러 넘는 돈이 이 시장으로 유입되면서 2021년 10월 이후 가장 많은 자금이 유입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1년 11월이 전고점 달성 당시라는 것을 떠올려 보면 지금의 전반적인 흐름이 장난 없다라는 것도 함께 느낄 수가 있습니다. 스탁머니 리잘드 역시 비트코인이 지금 너무 빨리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함께 공유한 비트코인 3데이 차트를 보면 앞선 3번의 반감기 모두 전고 돌파는 반감기 이후에 발생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번에는 반감기 전에 돌파 가능성을 보여주면서 물음표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첫 번째 반감기 90일 이후에 비트코인은 이전 최고 가격인 31달러를 돌파했고, 두 번째 반감기 246일 뒤에는 이전 전고점 1200달러를 뚫어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반감기 때는 192일 뒤에 이전 고점인 19,00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비트코인이 30달러일 때 나는 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았던 건가, 이런 생각을 하면 괜히 좀 멋이기 하기도 하고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비트코인 아카이브 역시 반감기 전 전고 돌파 기대감을 제시하면서 비트코인이 전체 역사를 통틀어서 62,880달러 위에서 자리한 시간은 딱 6주뿐이었다, 이런 점을 설명했습니다. 이런 거 보고 있으면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강세장이 너무 전폭적으로 지금 훅 하고 다가와 버렸다라는 것도 새삼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분석가 애쉬 크립토의 경우에는 비트코인이 25만 달러를 향해 나아갈 거라는 전폭적인 숫자를 제시했는데, 금의 경우에는 ETF 출시 이후 5배 상승했고, 비트코인 ETF를 통해서 매일 3억 달러에서 5억 달러 규모의 비트코인이 매집되고 있다. 반감기는 50일도 안 남았고 기관들은 포모를 느끼기 시작했다. 특히 기성은행들도 자사 고객들에게 비트코인 ETF 제공에 나서기 시작했다. 이런 점들을 거론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25만 달러를 향하게 될 것이다. 이런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행렬에 동참하고 있는 것이 다름 아닌 모건 스탠리라는 것은 그래서 더 주목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모건 스탠리가 자사 13개 투자 펀드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에 투자할 수 있도록 운용 약관 변경 신청서를 SEC에 제출했습니다. 지난주 영상을 통해서 모건 스탠리가 오퍼튜니티 펀드를 통해 비트코인 현물 ETF 투자가 가능하게끔 SEC에 신청을 했다라는 점을 짚어봤었는데, 이게 펀드 한 개가 아니라 무려 13개를 통해서 비트코인 현물 ETF에 투자를 하겠다라고 신청을 했던 겁니다. 이번 신청이 승인되면 이 펀드들은 자산의 25%까지 비트코인 ETF에 투자할 수 있게 되는데, 결국 비트코인에게 남은 것은 매수 압력뿐인 걸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은 꼭 기분 탓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에 앞서서 메릴 린치와 웰스파고도 원하는 고객들에 한해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 월가 대형은행들 입장에서는 비트코인에 대한 자신들의 호불호를 떠나서 수많은 고객들이 여기에 투자하고 싶어하고, 이게 지금 블랙록과 피델리티를 통해서 완전 대박이 났고 이렇게 입증이 된 상황에서 이걸 모른 척 가만히 있는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찐따짓이 될 가능성이 매우 아주 많이 높고, 그렇게 고객 이탈을 유도할 수도 있기 때문에 좋든 싫든 트렌드에 올라탄다, 이런 전략적인 결정은 내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했다라고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출시된 비트코인 현물 ETF 상품들 가운데 리더그룹은 단연 블랙록과 피델리티입니다. 전체 ETF 유입 자금의 79%를 이 두 회사가 지금 차지하고 있는데, 발키리와 프랭클린 템플턴이 업계 최저 수수료를 제시하면서 고객 유치에 나서고 있지만, 결국에는 전 세계 최대 규모의 자산 운용사 블랙록으로 사람들이 몰리고 있는 것이고, 이렇게 유동성 확보의 리더가 된다라면 앞으로 진행될 거액의 기관 자금 유치에 있어서는 블랙록과 피델리티 등이 전면전에서 떼돈을 벌 가능성 한층 더 높아진 것으로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과 관련해서 모닝스타의 분석가 브라이언 아머는 상위 ETF들로의 자금 유입은 더 집중될 것이고, 다른 ETF들 역시 물러서지 않고 수수료 인하 경쟁을 지속할 것이다 라고 진단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만한 포인트 지점은 블랙록이 지금 완전 진심을 다해서 비트코인을 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최근 블랙록의 CIO 릭 라이더는 월스트리트 저널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비트코인에 대한 투자 비중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현재 블랙록의 비트코인 노출은 매우 적은 상황이다. 대중의 관심에 따라서 앞으로 포트폴리오에서 노출 비중을 높일 가능성이 있다. 비트코인이 자산 배분 프레임워크의 중요한 부분이 될지는 시간이 지나면 알 수 있을 것이다. 사람들은 비트코인을 더 많이 받아들이게 될 것이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자산으로 활용하면서 가격 상승 잠재력이 있다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블랙록이 사실 아직 제대로 시작도 안 한 상황이다. 이렇게 바라볼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아주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미국의 비트코인 장외 시장 상황도 이게 심상치가 않습니다. 이건 글래스노드 데이터인데, 비트코인이 64,000달러를 찍으면서 올해 최고 가격을 형성했을 때 미국의 비트코인 장외 시장 OTC 마켓에서 비트코인 보유 물량이 거의 바닥을 찍었다라는 거, 정확히는 비트코인 40개만 남았다라는 거, 이게 지금 데이터로 등장을 해줘 버렸습니다. 이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을 해석하자라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미국 OTC 마켓에서 사들일 수 있는 물량이 이제 거의 바닥났다라는 것은 이제 블랙록과 피델리티 등 대형 기관들이 비트코인을 매수할 때 중앙화된 거래소로 들어와야 하는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다라는 거. 안 그래도 중앙화 거래소 보유 물량도 급감하고 있는데, 여기에 세력급 기관 수요 물량까지 해소를 하게 될 경우 과연 현물 가격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우선적으로 떠올릴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또 하나는 사실상 공급 충격이 시작됐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장외 거래소 물량은 거의 제로 수준이고 미국 최대 중앙화 거래소인 코인베이스의 경우에만 보더라도 2015년 이후 최저 수준의 물량이 거래소에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4월 비트코인 반감기를 거치게 되면 비트코인 채굴량도 절반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지금 현재 하루 평균 채굴량이 900개 정도인데 이게 450개 수준으로 줄어들게 되는 상황. 그런데 지금 비트코인 현물 ETF가 쓸어담고 있는 데일리 비트코인 물량이 평균 2,800개. 수요는 몰리는데 공급은 부족한 상황. 공급 충격과 수요 충격이 사이좋게 충격을 주면서 우리를 기쁘게 해줄 것만 같은 상황. 지금 분위기가 이렇습니다. 비트코인이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주는 가운데 일부 알트코인들은 전형적인 펌핑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미 알트 시즌에 진입했다. 아직 제대로 시작도 안 했다. 이런저런 말들 곳곳에서 나오고 있는데 일단 알트 시즌 인덱스는 76을 가리키면서 공식적으로 알트 시즌에 접어든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건 최근 90일 동안 상위 50개 코인들 가운데 75%가 비트코인보다 더 나은 퍼포먼스를 보여줄 때 알트 시즌의 진입이라고 평가를 하는데 그 기준점이 75, 그런데 이번에 76으로 올라선 겁니다. 이 같은 추세가 앞으로 쭉쭉 위를 향하게 될지 아니면 비트코인의 조정에 맞춰서 좀 더 아래 위로 오르내림을 보여줄지 이건 조금 더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강세장에서 한창 알트코인들이 미쳐 날뛰곤 할 때 알트 시즌 인덱스는 98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더리움의 흐름도 아주 순조롭습니다. 일주일 동안 12% 수준의 반등을 보여주면서 3,500달러 저항 돌파에 대한 힘을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자면 꽤 강력한 저항 라인으로 구분되는 영역이어서 여기만 잘 뚫어주면 4,000달러, 그리고 나서 이후에는 전고 돌파, 이렇게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분석가 크립토로버는 이더리움 1시간 차트를 보여주면서 이더리움의 돌파가 로딩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며 추가 반등 가능성에 힘을 실었습니다. 함께 공유한 차트를 보면 대칭 삼각 패턴이 아주 예쁘게 만들어지고 있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는데 저항 뚫고 지지 확인만 잘 해준다라면 단기간에 3,600달러 위에 자리하는 상황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이클 반데포페의 경우에는 이더리움 생태계와 관련된 모든 것에 베팅을 하고 있다라며 디파이 중심의 장세가 강화될 거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우토크는 상당히 상승하고 있고 폴카닷과 코스모스도 잘하고 있다. 디파이가 깨어나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이다. 그런 관점에서 3월부터 5월까지는 알트코인들이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한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일단 알트 대장 이더리움과 관련해서 3월 13일 덴쿤 하드포크 메인넷 적용 이제 열흘밖에 남지 않았고 5월 23일에는 어쩌면 첫 번째 이더리움 현물 ETF가 승인될 가능성, 이 같은 굵직한 호재들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건 XRP 주간 차트인데 지금 중요 저항 라인인 0.6달러 부근에서 돌파가 이루어진 상황, 거의 꼭지점 부근이어서 이번에 삼각 패턴 상단 저항이 뚫리고 지지까지 잘 받아줄 경우에 의미 있는 반등세를 기술적으로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건 분석가 플래쉬가 공유한 XRP 일간 차트인데 대형 삼각 패턴 안에서 하락세기 패턴이 이미 완성이 됐고 이번에 대형 삼각 패턴 상단 저항까지 뚫렸다라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0.6달러 돌파 지지 여부가 관심사였는데 일간 차트를 보나 주간 차트를 보나 지금 기대감을 안기기에 충분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번에 리플이 급등한 데에는 XRP 레저 업그레이드 이슈 역시 한몫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버그 수정, 성능 강화, NFT 관련 업그레이드가 이번에 진행된다라고 하는데 리플 소송이라는 거지 같은 이슈로 인해서 몇 년째 지저분한 상황에 잘 대응을 하면서도 기술적으로는 아주 훌륭한 진전이 때로는 스멀스멀 덜어는 전폭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점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결국 올해 어떤 방식으로든 소송 리스크가 잘 해소될 경우에는 XRP의 시세 급등 역시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포인트 지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코인의 시조라고 할 수 있는 도치코인도 일주일 동안 60% 넘게 폭등을 해버렸습니다. 지금 아발란체를 밀어내고 시총 9위 자리를 다시 차지하고 있는데 재미있는 것은 시바이누가 11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는 겁니다. 시바이누도 일주일 새 130% 이상 폭등을 해버렸습니다. 도치코인과 관련해서는 흥미로운 분석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메사리 데이터를 보면 도치 10만 개 이상을 보유한 주소 수가 올해 들어서 0.7% 증가한 반면 100만 개 이상 보유 주소 수는 1월 중순 이후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코인텔레그래프는 100만 개 이상 주소는 거래소일 가능성이 높고 이런 현상은 트레이더들이 도치를 매매하는 것보다 홀딩하는 걸 선호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강력한 매집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는 것이다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도치코인 상승 랠리는 4월 비트코인 반감기를 앞두고 나타났는데 이건 지난 2016년과 2020년 반감기 때와도 비슷했다. 비트코인 첫 번째 반감기 직전에 도치는 200% 상승했고 두 번째 반감기에는 50% 상승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실 도치코인은 라이트코인을 하드포크한 럭키코인에서 다시 하드포크가 된 것이고 라이트코인이 비트코인을 하드포크한 것이기 때문에 결국 도치코인, 비트코인 계열이고 비트코인 반감기가 다가오면서 이 이슈 수혜 종목으로 떠오르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